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요새 제가 2주 연속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을 붙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뭐 원래 이 일정이 막 바뀐 걸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 어떻게 예를 들었고 그 한 방송국에서는 예. 정치천재 정봉주 이렇게 부르고 저는 봉도사라 그래도 되고 제 입으로 요즘 봉도사에다 또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뭡니까? 건진법사를 누를 봉도사에. 제 입으로는 도저히 그 표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을 소인이라 그래요. 소인하겠습니다. 예. 소인. 방금 방송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예. 공직 후보자들 말입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떤 부분까지 인준이 가능하고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디테일 갖고 싸우는데 이제 디테일을 잘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문제를 제기하고 방어하고 하지만 그리고 서로들 국민들을 갖다 끌어댄단 말이에요. 뭐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멋진 말을 한 번 했잖아요. 국민을 그렇게 쉽사리 갖다 들이대지 마.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깊은 성찰과 철학이 있었는지 그건 확인한 바는 없지만 평상시에 그 언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성찰은 좀 깊은 분으로 보고요.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국민이라고 하는 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존재거든요. 약간 50세에 평생 갑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집단지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저변에는 불의와 독재 그리고 외세와 어쨌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적 개념이 그 국민에는 있거든요. 근데 약간 50세의 나이에 물론 나이가 굳다진 건 아니지만 경험이 일천한 분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아, 저 한동훈 단선적 경험 우리는 경험이 예를 들었고 그 윤석열 행정부 수반이 전 대통령이라고 안 부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정 의원님이 어떻게 부르신 뭐 현실은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은 늘 국회 탄핵의 대상이죠. 조심하세요. 국회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쯤 한 30명 정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정 의원님이요.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장관이 탄핵 대상인 거 아세요? 장관이 탄핵 대상이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제적 과반수입니까? 제적 과반수 의결입니다. 아, 의결이요. 아,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 아, 장관이 탄핵 대상이었죠. 그럼요. 그게 보통 탄핵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그 역풍 이런 걸 우려하는데요. 입법부의 가장 중심적인 고유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법이. 법정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한동훈 내정자가 국민 운운하는 게 선뜻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결국 이제 초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국민 뭐 객관적 판단, 뭐 세상의 평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상황을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 팀에서 여론조사로 20년 한 팀이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임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티가 안 납니다.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철회를 하거나 지금은 다 밀어붙일 수 있죠. 그리고 장관도 어느 장관도 김인철 그 후보자 말고 정호영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상민도 있고 그런데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청문 인준 절차라고 하는 것이 참고 사항이거든요. 쭉 가는데 그 한 건 한 건마다 국민들은 이 집단 지성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한동훈 지명에 대해서는
초반에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이재호 이쪽 좌장이었던 이재호 이분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강하게 반대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예, 그런 반면에 예. 김종인 위원장은 아주 신선하다. 예. 각자 살아온 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제 어제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예. 이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약탈적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게재하는 과정에서 고스트라이터 그러니까 대필 작가가 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 네. 그다음에 그 딸의 스펙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 엄마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물품을 증정하면서 그 딸 동아리에 이름을 썼다. 이 딸 동아리에 이름을 썼으면 딸의 이제 스펙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조국 때는 그렇게 휘몰아치던 검찰의 칼이 왜 이렇게 지금은 멈춰 있지? 예.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런 사람이 조국을 그 공정과 상식 정의의 잣대로 쳤나? 예. 이런 걸 국민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냐라고 하는 게 축적이 돼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장관 다 임명을 할 겁니다. 예. 한덕수는 문제죠. 예. 한덕수는 국회의 인준 동의가 있어야지만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덕수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총리 후보는. 총리가 될 예. 수가 없는 총리 예. 후보가 이제 총리 임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국회 동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예. 소신 투표. 그럼 총리 후보는 불가. 그렇죠? 나머지 예. 분들은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예. 말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뭐 여기 나온 여러분들의 예측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떤 저는 한 명 한 명 이런 걸 보지 않고 전체 통으로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통으로 봐서 제가 이렇게 예. 보면은 여론이 새 정부 발목 잡지는 마라. 이 여론에 기대기 위해서 정호영 정도를 날리고요. 예.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총리가 안 되고 총리 후보. 예. 나머지를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그림 아닌가요? 저는 새 정부 발목 잡지 마라라고 예. 하는 여론도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 지금 여론 상황은 저는 이제 뭐 그 디테일하게 그런 걸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쪽에 대한 반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뇌피셜입니다. 어떤 쪽이요? 그러니까 0.73%인데 너무 예. 전횡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더 그러니까 어느 여론이 더 강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인식 속에서는 두 개가 공존하지 않습니다. 0.73%인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묘하게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51%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 국힘 패널들도 이런 얘기를 해. 48% 갖고 투표했는데 51%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걸 전문적으로 진짜 DS거든요. 예. 여기서는 이제 DS를 제가 D를 강조한 건 그 독 사운드가 아니라 동 사운드가 되는 거죠. 예. 예. 부지직. 왜 더럽게 그러세요? 당신이 더 나빠. 시청자가 보기에 아유 저게 중립적인 척하면서 정봉주한테 박자를 탁탁 맞춰주는 게 반드시 박 사장은 저 사람을 잘라야지 그래야지 지가 버티지. 응? 박 사장 자르라고 벌써 저쪽 성명서 내고 그러잖아요. 무슨 DS 소리세요? 권력의 나팔수 박성재는 뭐 자진 사퇴하라 물러가라 해고하라 뭐 아니 우리 박성재 사장은 출연시키죠.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권력의 나팔수라 그랬었는데 진짜 나팔수 했냐? 무슨 권력의 나팔수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나팔수였었대요.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반대쪽에서. 예, 반대쪽에서요. 예. 그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이분이 밴드부였었나?
재밌어요 세상 뭐 저는 이걸 정권 이기고 지고 뺏기고 뺏는 것에 대해서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0.73%를 계속 그 관찰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0.73%면은 조금 더 조신하고 조금 더 통합하는 모습 자기를 안 찍은 분이 이번에요. 재밌는 상상 하나 해드릴까요? 결선 투표 갔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프랑스처럼 그 결선 투표했으면요. 언제요? 이번 대통령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죠.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결선 투표가 또 됐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드러난 수치상으로 하게 되면 52대 48이었거든요. 결선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맹점으로 행정부 수반이 된 분인데 그 제도의 맹점을 뚫고 들어간 거 치고는 저쪽 사우디에서 그 중동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중동의 나라 중에 다 오자 쓰는 나라 있잖아요. 오만. 농담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지 않죠.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천에 농담을 날리니까 왜냐면 저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걸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 물론 안 보겠지. 그냥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보고요. 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갖고요. 4개월 동안 수사를 몰아쳐야 된다. 는 뉘앙스로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럼 마치 이재명 그 지금 고문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격이 없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동안 계속 이런 기조로 나갈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51%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윤석열 후보가 1월 초에 가만히 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1월 초에는 2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 정부도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초기에 가만히 있는 정부가 있나요? 뭔가 일들을 하려고 그러죠. 어떤 일이라도. 좋건 영어 속담이 이런 게 있어. New broom sweeps well. 새 빗자루는 잘 쓸린다. 새 빗자루 갖고 막 뭔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수사 쪽으로 열을 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사 쪽으로. 근데 수사 쪽으로 열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문제를 보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뭐 엿장사 그 뭐 엿바꿔 먹는 거냐 저쪽에서 국회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장관하고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덕수 개인적으로도 문제고 정말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총리를 임명동의안을 받아서 새 정부를 출범시켜서 출발을 좀 순조롭게 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청한 그 청문회 그 합의 못 해주겠다. 동의 못 해주겠다라고 한 장관에 대해서 아웃시켜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일단 7명인가 그 7명인가 8명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반 정도는 해야겠죠. 1, 2, 3, 1순위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원래 1순위가 한동훈 장관 후보였었는데 1순위가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한호철이라고. 그렇게는 가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의명분 원칙의 싸움인가 동시에 감정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지자들이 보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동훈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잘했다고 치고 민주당이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손 치고 그래서 여론 한동훈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건 싸움입니다. 이게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보는 것도 있지만 지지자들 보고 하는 정치도 있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요 부분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지자를 보고 하는 정치예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논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강행할 수밖에 없으려면 나머지 정치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한동훈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나머지는 로키로 갔어야죠. 근데 모든 걸 하이키로 가고 하이키로 가면서 한동훈까지도 하이키로 간다? 그래? 그럼 전면전인데 전면전을 하자고 어제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싸우자는 거냐? 그건 한동훈 후보한테 얘기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함축적 의미는 이 정부에다 한 얘기죠. 윤석열 그 행정부 수반 우리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까?
왜 이 양반은 여기까지 계속 밀어붙여요?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요, 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이 소중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새 정부의 리스크도 좀 얘기를 네. 오늘 해야 되는데 하지하책이죠.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노출을 시켜버렸고 네. 이재명 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앞장 세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을 여러 명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 공포정치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검찰 수사를 통한 공포정치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국방부 집무실이 어떻게 됐냐면 대검찰청 출장소 개념이 됐잖아요. 예. 다 검찰을 막았잖아요. 우리가 검찰공화국 그 위험성은 뭐냐면 반대파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사라진 거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동훈이 그렇게 본인들이 필요하고 장관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장관만 필요합니까? 한덕수는 안 필요합니까? 네. 그럼 한덕수 필요하잖아요. 네. 한덕수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부 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요. 예? 보도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를 총리 없이 가겠다 이런 방침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새 정부의 총리 한덕수밖에 없다? 예. 그 무슨 똥꼬조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저쪽에 그 지금 새 정부의 전략은 예. 지금 이 관련해서 총리 없이 대행으로 가고 예. 나머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읽히던데요. 저도 뭐 보도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예.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그 부총리를 예. 대행으로 지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절차상 그런 절차상 그렇게 돼 예.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 절차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예. 언론 보도만 그렇습니까? 따르면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갖고요. 총리 지명 안 하고 가게 되면 총리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떤 법적 하자가 생기냐면 총리가 장관 제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관 임명을 못 합니다. 대행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그러니까 대행을 임명을 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행을 임명을 해주고 가야 된다. 예. 예. 절차 저는 이제 그 절차는 안 봤는데 그렇게 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를 대행으로 지명해주고 예. 그리고 본인이 빠져야지. 안 그렇게 되면 총리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장관은 총리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총리가 없으면 임명 제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 제도적인 부분이 그게 말씀하신 게 맞나 한번 봐야겠네요. 예.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방송에서. 예. 저도 보고 대충은 맞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어떤 변수가 중요하죠. 되겠군요.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김부겸 총리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예. 추경호 그 대행으로 지명하고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못 돌아올 줄 알아라. 예. 라고 하면서 당원들은 그 아주 과격, 진성, 당원들은 그렇게 또 그 열을 내고 있거든요. 예. 당신 총리를 계속 하든 그럼 당신도 부역자다. 음. 아니면 나올 거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예. 임명 끝났으면 같이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게 맞지. 예. 지금 거기서 무슨 떡을 먹을 게 있다고 거기 남아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당원들 중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우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지명할 거라고 보이는데 예.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총리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예. 국무회의가 안 되게 되면 차관 갖고 하겠다. 차관 갖고 또 국무회의가 안 된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난맥상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굽히면요. 예. 좀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요. 네. 지금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굽히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보통 우리나라 정서가 국민들이 머리도 좋고 예. 또 그다음에 그 굽힌다 함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관 일부 빼겠다. 일부 빼겠다. 일부 그러니까 빼고. 절대 불가인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불가인 한동훈, 정호영 정도는 빼겠다. 예, 빼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우리가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니 예. 아주 높게 낮은 자세로 총리 임명을 좀 해줘라. 예. 근데 한동훈까지 빼고 그 정호영 빼겠다 그러는데 총리 임명도 불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엔 그렇죠. 갑질을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총리 임명도 양보 못하고 예. 한동훈도 양보 못하고 정호영도 양보 못한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민주당 전략은 그건 아니에요. 저쪽 전략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면전이죠. 전면전이다. 예. 해봐라 장관. 그다음에 이제 카드가 어제 한 유튜브에서 그 장관은 늘 국회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서 탄핵 대상이다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야, 엄청 수준이 높은 유튜브인데도 네. 공중파를 뛰어넘으면 깜짝 놀랐어요. 정봉주 TV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영악해졌어. 짜지 않아도 손발이 착착 맞아. 예. 아유, 저분들이 우리 저 작가분들이 20대거든요. 예. 두 아재가 놀고 있네 그런 표정이에요. 미안해요, 우리 예. 놀고 있어서. 영어로 we play, I'm sorry we play. 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청문회는? 민주당 후보들이 못했습니다. 예, 끝. 예. 민주당 후보들 못했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 예. 뭐 저도 어제 신랄하게 여기서 예, 잘하셨어요. 예, 저는 보통요. 예, 제가 어제 제 방송에서 했는데 이거 다 보는 사람들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릴게요. 민주당 의원들이 왜 못했을까요? 글쎄요. 팀 플레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거 하기 전에 보통 회의하고 뭐 역할 분담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지도부가 어리버리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 이렇게 딱 되면 비상 상황이거든요. 예. 비대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비대위는요. 난 지도부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그 소 뒷걸음 치다가 지금 이제 그 지도부 자리에 앉아갖고 목소리 힘만 주고 눈만 부릅뜨고 전국에 컷오프 대상자 한 400명 된다 그래요. 예. 그냥 컷오프만 계속 시키고 있었던 건데 예. 저도 그래서 컷오프 협의회가 생겨요. 네. 제가 대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예. 이 바닥에서 예. 민중적 저항이 뭔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당을 혁명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 죽거든요. 예. 자, 당 지도부는요. 예. 우리 당에 지금 지도부가 없잖아요. 비대위가 그 지도부 역할을 해야죠. 당 지도부는요. 핵심적 상임위의 의원들을 갖고 조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러면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예. 격려를 하는 거죠. 응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물어보죠. 툭툭 고수들이 전략은 잘 짰습니까? 네.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 그걸 잘했어요. 네. 전략은 잘 짰나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줘요. 네. 2007년도 이명박하고 싸울 때 이명박의 비위를 공격하는데 그때는 세 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BBK 그 단이 있었고 조사단이 있었고 이른바 그 자기 청계 빌딩에다가 뭐 룸사롱이나 이런 단란주점 임대해주고 네. 네. 그다음 임대료 받고 자기 딸하고 아들을 미국 유학한 딸하고 아들을 관리로 있게 하면서 꼼꼼하게 120만 원, 150만 원 네. 월급 주면서 돈 빼먹은 네. 관리비 빼먹은 네. 이런 정황. 그다음에 명품을 산 거에 대해서는 또 누가 대항했고 BBK 단장 정봉주, 네. 잡범팀 단장 강기정, 네. 그다음에 그 명품 단장 김현미 이렇게 해서 예. 나뉘었다라고 하는 역사 얘기를 해주면 예. 여러분들 팀을 나누세요라고 하는 걸 또 밖으로 나가면 기자들이 전략만 짜고 있는 무슨 흠 잡으려고 이렇게 예.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상임위의 위원장 그 중립적이니까요 간사가 있거든요. 예. 간사가 박주민 의원이었었어요. 예. 그럼 간사가 또 모여서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동훈 논문 표절 내지는 대필 예. 이 의혹이 있는지 그다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면서 이걸 갖고 있으면 팀을 서너 명씩 짜주면 카퍼레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자 언론사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때문에 바로 기사를 못 씁니다. 예. 그럼 언론사들하고 어떻게 또 카퍼레이션 할 수 있냐면 친한 언론사들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쭉 보면 내가 취재한 건 여기까지 당신들이 취재한 건 어디까지 예. 있어요. 내가 자료를 갖고 그러면 기자들도 네. 자료를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럼 그 자료를 갖고 자 요거를 분석을 해서 기자들이 분석한 게 요거 근데 마지막 꼭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발언을 해주거나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면책 특권이 있으므로 예. 그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또 기사를 쓰겠다. 예. 요런 걸 주고받고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툭 말을 하자마자 바로 기사가 온라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또 그걸 보고 하고 이렇게 언론과 협조도 안 됐고 예. 내부 팀도 잘 안 짜여졌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대응과 전략이 부족했다. 예. 그래서 이런 당이 거대한 숫자만 있었지 이런 질적으로 향상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 한동훈 후보
변명을 하고 입장을 밝히는 자랑만 깔아준 거거든요. 예. 판 깔아준 거예요. 저도 어제 하여튼 뭐 어제 여기 기동민 의원 나오셨는데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언론으로 봐도 예. 그 청문회 학습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분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학습도 예. 전혀 안 돼 있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두 명의 의원은 완전히 무슨 예. 그 창피당했잖아요. 예. 하루 종일 그 짤이 돌고.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니까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도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예. 왜 2020년 국회의원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고 예. 그때 컷오프 시킨 사무총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끝까지 얘기해 주고 왜 예. 피하세요? 아니요. 정 의원님은 천재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 예. 정치 천재 안 하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예. 그 물꼬를 본인 방향으로 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부분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 예. 한동훈의 비위를 모든 물꼬를 튼다고 해갖고 물매를 그쪽으로 쫙 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버텨날까요? 그럼 그 청문회장 앉으면요 예. 머리가 하얘져요. 근데 자꾸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그 국제학교 있잖아요. 예.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 예. 딸이 다녔던 학교. 예. 근데 의원들께 묻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어요. 그 국제학교 방문하는 의원들 있나요? 예. 그 학교 가면요 뭔가 답이 나와요. 현장 취재를 안 했군요. 전혀 하는 거죠. 예. 예. 자 일단 기본적인 게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살인 사건 났는데 사회부 기자가 현장을 안 가요. 그건 안 되는 그 취재가 되는 예,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학교 자꾸만 문제 예. 이런 문제가 가게 되면 학교 가고 학생부 기록 좀 봐야겠다. 예. 그 만약 안 되면요 그 자리에서 인천교육청에 전화하면 됩니다. 네. 안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보면서 답답한 일이 한동훈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알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과 프레임으로 저항을 해서 집중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러면요. 그 얘기를 예. 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의원님들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 저항하면 탈탈 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논리적 하자.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털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논점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예. 두 번째가 선후과정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프레임을 먼저 예. 그러면 그게요. 그 8월 27일 날 그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2019년 8월 27일 날 장관 지명을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가 그 9월 9일인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예. 그 날짜만 쭉 저는 글쎄요. 청문회 위원이 아닌데도 알고 예, 있잖아요. 근데 8월 27일 그 할 때까지 27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가요. 바로 그 부분을 자 봅시다. 어떻게 검찰이 움직였는지. 예. 그걸 따지는 분을 아무도 못 없어요. 봤어요. 예. 8월 27일 날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전에요. 그날 그 이틀 2, 3일 전서부터 난리가 나요, 언론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마녀 사냥으로 조국을 완전히 죽여놓고 난 다음에 검찰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고발이 들어와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고발은요. 그다음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쓰죠? 피사실 공표 아닙니까? 네. 이거 변호사들 그렇게 질비하고 있는데 이 8월 27일 그다음에 9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해외 나갈 때 9월 23일 이때 집에 압수수색하고 이 기본적인 날짜만 외워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검찰의 의도성 이런 걸 좀 파헤쳐야 되는데 그럼 미리 흘리고 언론을 통한 마녀 사장의 1인자예요. 예. 그래서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는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니 아무 정보 없이 제가 지금 들어가도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조국을 외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거죠. 조국은요. 네. 참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대로 네. 검찰이 잘못한 건 검찰이 잘못한 것대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모펀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조국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펀드 투자했다 그랬거든요. 그거 어디 갔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여러 정황들 그리고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시작됐던 대대적인 수사들. 그리고 예. 이렇게 8월 27일서부터 악소리 못하게 언론을 통해 갖고 하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항변한 거거든요. 예. 그럼 일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운 독립군은요. 예.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요. 안중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 똑같은 논리예요. 어제 한동훈 논리는. 예. 벼랑 하나 열받게 만드네. 좀 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국회에게는요. 함부로 탄핵은 못합니다. 장관도. 왜? 역풍이 무섭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도 국민의 눈높이 좋아하잖아요. 예.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정서를 아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정봉주가 1등이에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저는 수시로 예. 25년 쓰고 있는 핸드폰을 공개합니다. 예. 010-4336-0515 010-4336-0515 예. 한동훈 그 장관 내정자가요. 예.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 알고 싶으면요. 어제 그 자리에서 저 같으면요. 자, 국민들은 저한테 항의나 문자가 있는 분들은 저하고 직접 소통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공개할게요. 딱 공개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서.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 국민들이 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지 핸드폰까지 공개했을까? 근데 핸드폰 공개하는 정봉주는 왜 계속 컷오프 당하지? 예. 아주 재밌어요. MC는요 MC 아니거든요. 중립적인 정치적 관점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더듬으세요? 감정도 중립적으로 숨길 줄 알아요.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예. MC가 방송 슬픈 기사 보도하다가 우는 MC 봤어요? 마찬가지로 울지 말아야 할 듯이 웃지도 마세요. 웃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근데 내가 경성열로 보여요? 아니 저번부터 말입니다. 네. 예. 정 의원님 그 소리 지르는 조직을 하나 또 도입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는 예. 저기 이번에 행정부 수반된 사람이 예. 토론 때 이거 보세요. 그거 지금 그거 배운 겁니까? 그 패러디. 예. 얼마나 보기 역겹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역겹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기 역겹잖아요. 뭐 그럼 역겹진 국민들더러 않은데. 그 토론회 때 그 실력 없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 그랬잖아요. 예. 그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이 1년 안에 손가락 다 자를 겁니다라고 했던 분은 윤석열 밑에서 딸랑딸랑하고 예. 이러한 역사적 치욕스러운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자고 제가 자꾸 패러디를 하면서 예. 리마인드 예. 전문용어로 되새김질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행위 하나하나에 정치적 함의를 닫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치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예. 웃지 마시라니까. 아니 지금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흔들리잖아요. 제가 정 의원님 패널도 안 웃는데 MC가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정 의원님 자기 자랑할 때 제가 행복하세요? 말 좀 할게요. 앵커도 말 좀 하면 안 아니 될까요? 앵커 말하면 손은 누가 키우나? 정 의원님 자기 자랑할 때 그 이렇게 제가 빤히 쳐다보면 눈이 탁 떨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 나를 쳐다보는 예. 자신이 대단함을 내가 은근히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지 본인이 흐뭇해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눈빛 안 흔들려봐요. 속으로 움찔해갖고. 그래서요. 자, 며칠 전에 예.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밤에 전화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날 이제 우리 방송국에서 교육감 후보들 토론 끝나고 우리가 이제 뭐 회의하느라고 있다가 늦은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와인바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 전화해서 그 찾으면 되지 그걸. 아니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나고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그 야심한 시각에 예. 말입니다. 뭐 야심에 11시 조금 전인데 그 시간에 그때 갔더니 예. 11시에 영업이 마친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권순표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더라 같이 왔었다고. 그러더니 그냥 마시래요. 그 11시가 넘었고 12시까지 예. 마셨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드신다면서요? 전 안 먹고 다른 사람들 먹고. 예. 왜 다른 사람들 다 먹고 항상 술값은 나더러 내라 그러냐고. 난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쨌든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내이죠. 예. 그런데 예. 그래서 12시까지 우리가 술을 한 잔도 안 하십니까 요새? 안 마셔요. 아, 먹을 이유가 없죠 뭐. 예. 정권을 되찾을 때까지 한 잔도 안 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11시까지 영업하는 집을 우리가 12시까지 하면서 막대한 매상을 올려주면 예. 이것은 갑질인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인가? 무슨 뭐지? DS 소리를 이렇게 예?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근데? 아니 좀 미안하더라고요. 11시가 넘어서. 근데 예. 너무 매상도 많이 올려주니까 더더욱 미안하더라고. 겸손한 마음에. 본인이
본인이 그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그 식사하고 대접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 패널들 뭐 얘기한 예. 얘기 있다 그랬고 나는 그냥 그들과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쫓아가고 예. 그냥 완전 멍하니 물만 먹다가 술값 내주고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도 술을 꼭 먹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그런 분들 오늘 전화번호 공개했으니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안 멍하니 앉아있다 또 술값 내고 오고 그럴게요. 예. 그 약속을 책임지실 수 그럼요. 아니 그래갖고 예. 그 어제도 무슨 모임 있는데 거기 갔는데 뭐 난 그 가만히 있다가 또 제가 또 술값 다 내고 왔어요. 왜냐면 여기 MBC에서 예. 그 출연료도 많이 주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거액을 드리죠. 과거에는 그 2시간 반 녹화하게 되면 예. 그 100만 원대를 받았는데 여기는 10만 원대를 주더만 13만 원 주나 뭐 15만 원 주나 아주 창피해 죽겠어. 어디 가고 우리 집사람이 아니 이거 뭐 1시간이 뭐 일당 뛴 거예요?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요. 정 의원님. 예. 정 의원님. MBC라는 식당이에요? 뭐 여기가? 저희가 정 의원님 그 뭐 차비 이상 드리면 모욕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박성재 사장은 각성하라. 출연료를 인상하라.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라고 저쪽에서 비판하는 박성재 사장은 각성하라. 출연료를 인상하라. 하여튼 예. 제가 그 정 의원님 그 출연료 문제는 예. 정 의원님 같은 분들한테 뭐 돈 몇 푼 이렇게 좀 많이 드리고 하면 몇 푼이 아닙니다. 제 노력의 결과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준비를 쫙 해왔잖아요. 예. 엄청 준비해와요. 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리스크는 뭐라고 예.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 은근히. 어제도 이제 복숭아나무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예. 복숭아나무 검색해 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무슨 영적인 효용이 있어서 예. 잡신과 그 애군을 그 쫓아내는데 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74명이 복숭아나무를 이렇게 들고 들어갑니다. 예. 외교안보 문제를 저렇게 이상한 분들의 조언을 받아갖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지금 한반도는 늘 휴전 상태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누구 얘기 듣고 미사일 버튼 누를까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시스템에 움직이니까요. 국가는 그래도 지금 시스템을 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요. 예.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청와대를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거는 정말 이게 그 대통령으로서 예.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사항인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네. 이게 보수 진영 유튜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예. 보수 진영 유튜버들 중에서 좀 상식이 있고 반윤 전선으로 돌아선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외교안보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 경제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울 것 같다. 이게 오너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 이제 전 또 하나는 경제 정말 큰일입니다. 예, 큰일이죠. 지금. 지금 뭐 물가 솟는 데다가 그 주택담보부 대출 DTR 또 70%까지 올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기준금리가 2.5%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예. 오지 않습니까? 미국 그 연준금리 인상 예. 때문에 미국에서 0.5% 그 올리는 빅스텝을 22년 만에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0.25씩 올리는 그 관행을 깨고 그럼 우리가 2.5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가 되게 되면 실물금리는 4.5 내지 5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일반 그 가계대출은 뭐 한 80조에서 120조 정도가 막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각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는데 그런데 또 DTI 그 DTI 뭐 LTV 이런 거 다 예. 올리고 그러면서 과거에 그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 예. 라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 또 이렇게 시중에 막 풀리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부동산 가격 전 예, 정부에 그걸 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못할 겁니다. 아마 제 어떤 그 팀도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겁을 낼 것 같은데요. 근데 예. LTV 예.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지금 이미 70% 그렇긴 올리겠다라고 한데, 했잖아요. 예. 기존에 40%에서는 30%면 30%만큼 빚이 그 시중에 도는 거거든요. 근데 DSR 비율을 조정을 안 하면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한번 봐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LTV는 올리고 DTI하고 DSR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시중 그 금리 관계자들, 은행 관계자들 그러잖아요. LTV 올리면서 예. DSR을 어떻게 손을 안 대냐. 그러니까 DSR은 원리금 상환 비율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는 또 예. LTV는 잔뜩 올려놓고 DSR은 손을 안 대게 예. 되면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에 금방 또 정부를 욕하거든요. 예. 그 DSR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본다. 예. 근데 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만약 좀 지금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건드려가지고 다시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다시 하향 흔들리고 있죠. 안정화가 안정화가 예. 아니라 아니 그 추세가 그랬었는데 지금 막 흔들리고 그렇죠. 있죠. 재건축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을 한다고 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도 완전히 그걸 완화한다고 하니까 예. 기대감이 있죠.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들썩들썩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파괴적 국민들의 분노 뭐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건 정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예. 저는 그 LTV 70%를 올리고 그래갖고 네. 국민들이 막 부채 더 늘려갖고 네.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그 행정부 수반이 예. 아니 못해 먹겠다 그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 의원님 보세요. 예.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속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될 상황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성공한 대통령을 많이 갖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저도 동의해요. 예. 저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취임할 때 불행했- 출소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막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제가 출소했어요. 2012년 그 말에 아, 예. 12월 25일 날 출소 첫 일성이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정권을 예. 차질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실정을 많이 하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입장에서는 그렇죠. 분명히 그 박근혜 예.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우리 진영에서는 정봉주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 정봉주의 저주가 통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비유소에 패널을 모셔다 놓고 아니 뭐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지금 반항을 하시고 거예요. 반항이요? 예? 반항을 자꾸 하세요. 오늘 다니면서 보통 이제 건달든 뒤통수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 저는 뒤 엉덩이 줘서 똥침 말씀 들어다가 오늘 자꾸 그 앙탈을 부리세요. 자꾸. 그래서 예. 제일 위험한 건 저는 검찰 출신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예. 그 누가 어떻게 위험하죠. 기사에도 예. 나왔는데 예. 이게 보세요. 그 대통령도 청와대가 이제 양축이거든요. 예. 인사 조직이잖아요. 예. 보통 조직과 이 뭐 건달 세계도 조직은 항상 네. 그 기초단체장들이 힘이 있고 단체장들이 힘이 있는 게 인사 조직과 재정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조직과 재정을 담당한 총무비서관이 다 검찰 출신이에요. 예. 검찰 대검에서 예산 담당했던 사람들. 조직은 인사비서관. 그런데다가 또 이 법률비서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전체 법무부도 들여다보고 검찰도 들여다보는 법률 상황에 대한 파악인데 예. 여기도 또 검찰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연 말 계속되는 분 아니에요. 예. 이분은 제가 2015년 16년에 대놓고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 측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그 국정원에서 허위 자료를 갖다 주는데 허위인지 몰랐다 그러는데 네. 대법원의 그 최종 판단은 허위 사실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 라는 쪽으로 이제 그 심증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법률 담당, 공직기강 담당, 인사조직 담당, 총무 담당 이분들이 다 검찰 아니에요. 예. 이러니까 대검을 옮겨온 것 같다. 심지어는 대검 출장소를 만든 우려가 것 같다. 있죠. 예. 그리고 그분들은요. 예. 고 검찰이라고 하는 틀에 박혀 있는 폐쇄적 사고를 하잖아요. 예. 이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됐을 때는 나를 찍지 않은 52%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역대 대통령이 다 실패했어요. 예. 통합정부는. 예.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죠.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이제 결국 저도 정치를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어제 이제 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개소리냐 이러는데 예. 결국 철학이 깊은 사람이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내 진영 사람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철학적 성찰입과 깊이거든요. 일리 있는 그런 고민을 말씀입니다. 계속 해야 돼요. 예.
아니 나는 중요한 대한민국 부분이죠. 5천만의 대통령이지 자기를 찍었던 1,600만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1,600만의 대통령과 자기를 찍었던 사람들,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분노, 보복의식 이런 걸 편성하고 싶어해요. 예. 그게 쉽거든요. 근데 지들이 야당 있을 때 뭐라 그랬냐, 우리한테 똑같이 그랬거든요. 예. 편협하게 너희들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시야로 정치하지 마라. 예. 근데 지금 자기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내부 진영 내에서도요, 검찰이라고 하는 특히 일부하고만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가장 우려해요. 왜냐하면 예. 제가 110명 의원 중에 다는 소통을 안 하지만 그 중에 30에서 50명 정도의 분위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 예. 이미 국힘의원들 많이 돌아섰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이. 예.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예. 그 위험해요, 그게. 이 어떤 정말 조직을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거의 검찰 출신으로 그 채워지면은 검찰의 정서가 안 그래도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예. 그런데 동일한 정서와 동일한 어떤 그 철학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집결돼 있으면 권력의 중심에 예.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예. 이 용어가 생물학적 용어에서 나온 사회학적 용어가 된 건데 예. 동종 번식의 그 우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이런 건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지금 스카이 대학의 그 과거 외고 학생들이 점점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외고 비율이 늘어나면서 강남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럼 강남이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의 그럼 문제가 되죠, 당연히. 자기들만의 리그에 있던 분들이 그 이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 강남에서 아주 좋은 집안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저기 남해에서도 올라왔고 저기 뭐 거제에서도 올라온 그런 학생들과 섞이면서 예. 다종다기한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않고 강남 출신들 그다음에 그쪽 고위층 출신들만 모여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예. 판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문제의식엔 100% 공감합니다. 예, 판사가 됐는데 예. 그러면은 그 리어카와 벤츠가 부딪혔는데 예. 분명히 벤츠가 잘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리어카는 사회 약자고 실질적으로 이 판사가 살면서 한 번도 보아오지 않은 계층이에요. 예. 그럼 이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예. 어려서부터 온갖 가외를 다 받으면서 부유한 집안에서 오냐오냐 하고 큰 분들만 판사의 98% 90% 차지한다 만약에. 예. 그럼 그분들이 판결을 할 때 이 다른 세계의 사람과 대화를 섞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을 어떻게 거라고요. 판결을 하죠? 예. 저는 제가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대기하면서 실제 그런 판결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판사들을. 예, 대단히 이른바 그 성인 나이트클럽 이런 등등에서 이제 무슨 성 관련해갖고 그 사건이 나서 고소고발 사건인데 예. 제가 보기엔 남자가 무죄예요. 결국은 그분이 무죄가 되긴 됐어요. 예. 다른 용어 때문에. 예. 근데 그분이 그 서민들이 노는 일반적인 상황, 예.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 판사가. 예. 그러면서 남자가 그쪽 문화를 얘기했더니 막 야단을 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간단 여기 있는 분들 궁금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런 그 나이트클럽이나 성인 나이트클럽이나 일반 나이트클럽을 가도 웨이터들이 여성분들을 끌고 갖고 이렇게 부킹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갖고 자기는 룸에서 먹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부킹이 됐다. 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이 판사가요. 어느 여자가 웨이터 손에 끌려 들어갖고 그 룸에 들어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막 야단을 치는데 예. 그 방청국에 30-40명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다 벙찌는 거예요. 예. 이런 문화적 폐쇄성. 그러니까 동종번식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검찰들 중심에 밀폐된 예. 특권층의 문화, 아주 거기서 폐쇄된 문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종번식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종다기한 계층과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그렇습니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99%를 대변할 수 있는 100%를 대변할 수 있는 노력을 못하는 정부가 된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하게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중심에 한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이게 사회학적 그 통찰임과 동시에 교육자들이 교육 문제 얘기할 때 교육 사회학에서 꼭 쓰는 말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과거에 서울대 대학원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서울대 학부 출신들의 비율을 제한한 적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대학에서 온 석박사 학생들이 그렇죠. 동종 번식의 교문에서도 교배, 동종 번식의 문제 미국의 대학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중요시하죠. 예. 그래서 인디안 보호 지역에서 온 인디안 학생들을 일정 정도 비율로 하버드에 넣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이 인디안 땅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이 역사를 잊지 말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야지 미국의 컨포머티, 통합과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검찰 출신들만 청와대라고도 이제 부를 수 없죠. 뭐라 불러야 돼요? 지금 이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대? 지금은 임시로 저거 아닌가요? 임시로 국방대? 아니 임시로 뭐 피플스 하우스인가 아닌가요?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 그거는 그러면 그 좌파예요? 예? 그 사람들 좌파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국가 동국권 국가에서 대통령 그 서기장 머무는 데 피플스 하우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위험한 문제예요. 정말 저는 그 부분엔 그러니까 권력의 특히 중심에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한다.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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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일치하거든요. 그럼요. 그분들은. 그 정서적으로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이 동질적 직업 집단에서 모여가지고 뭘 한다는 건 특히 권력일 때는 대단히 위험하죠. 행정부는요. 입법부보다 힘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부에 수반 대통령 때문에 힘이 있는데 입법부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입법부 전체, 국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이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위험성이 무척 높아요. 이렇게 보는 순간 국민들 5천만 전체가 잠재적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맨날 돈에 처먹고 부정과 비리가 있고 맨날 거짓말하는 집단 이런 인식을 가졌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꽤 있습니다. MB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반국회주의자들이죠. 그럼 국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국회는 대의 정치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국민 전체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라도 국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 학자들하고 얘기하면 학자들은 이해하지만 검찰 출신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문제라고? 우리는 범죄를 잡던 정의수호의 집단이었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또 지금까지 그 검찰 조직의 주장을 이렇게 미뤄 짐작해 보면 자신들의 자신한테 전권을 주고 모든 권력을 향유하면 정의로운 행위만을 한다는 어떤 이상한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안 그런 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군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군부도 내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저 썩어 빠진 정치인 놈들이 나라를 농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검찰은요. 제가 항상 주장을 하지만 책임과 권력은 1:1 구람수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은 100을 줬어요. 책임은 1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명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 권력은 국민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동종번식, 동종교배의 문제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본인들끼리 악셀레이터 밟는 이런 집단이 아니라 누군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집단인데 그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을 하면서 국회와 얘기를 들으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국힘 내부의 의원들도 이미 언론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당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벼랑안에 혁명을 아니 말씀하시지만 어제 타인들을 적대화하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어제 누군가가 그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의 당시에 저 전두환 정권의 지금 검찰 하나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제가 어디서 그걸 봤는데 저도 공감하는데 그 글이 많이 돕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기로 한 자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좀 늦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군인들이 이 썩어 빠진 집단이 감히 이 정의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이 군인들이 모이는데 늦었다고 뺨싸대기를 그 자리에서 때렸다. 뭐 이런 일화를 누가 제가 어디서 봤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소스가 정확지 않아서 그런데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혹시 우려하는 것이 혹시나 지금의 검찰의 의식이 어떤 출세지향적이고 자신들이 모든 사회 정의를 대변한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모여서 자신들이 아닌 집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절대선이라고 보는 거죠. 자신들이 무오류의 절대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전 그분들이 왜 과거에 그 절대선 무오류의 절대선이라고 보는 막강한 폐해들을 이렇게 증명이 돼 있는데 그 폐해들이 그 폐해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못 볼까? 누군가가 보라고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요. 그럼 안 봐도 별 불편이 없었겠죠. 분명한 거는. 참고로 국민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요. 100만 개의 뉴런과 그 각 뉴런끼리 연결시켜주는 1000개에서 1500개의 시놉스. 이것 이외에는 그 안에 정보가 없습니다. 선천적인 타고난 정보는 그 슈퍼 유전자 빼놓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천적으로는 끊임없이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넣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그것을 각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는 집단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정의원님이 아는 척 하시니까 하나만 아는 척을 해보겠습니다. 모르기만 해봐. 그 신경세포가 말입니다. 신경세포가 어떻게 강화되는 이 매일 운전하고 가는 그 거리 있잖아요. 거기 갈 때 운전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딴 일을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신경세포가 에너지를 더 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신경세포는 하나의 사고의 길을 뚫어놓으면 그건 그냥 글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경세포가 그래서 누군가가 술 먹고 싸운 사람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 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신경세포가 그래서 정의원님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기분 나빠서 한 번 싸우잖아요.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근데 두 번 싸우잖아요. 어떤 이상한 습관 가지고 입력이 돼요. 그게 후천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게 입력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 길이. 왜냐하면 다음부터 그 비슷한 자극이 오면 글로 바로 가버리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꽂힌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꽂혀서 계속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일한 집단의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였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사안을 보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는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뇌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분들이 후천적으로 받은 거는 우리는 항상 옳다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행정부 수반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으면 플래카드를 그 내부에 북한은 끊임없이 뇌를 세뇌시키거든요. 당과 인민의 뭐 정치 생명체조 공동체 막 이렇게 써요. 그 피플스 하우스에다가 뭘 쓰냐면 We may be wrong. 우리는 틀렸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죠. 오늘 뭐 마스크 쓰는 게 제가 끝도 안 냈는데 뭐 마스크 쓰고 그러세요? 끝났어요 이제. 이게 본인이 절대적인 지휘자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3시 반에 약속 있어요. 지금 늦었어. 아니 무슨 그 앵커가 끝낸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 혼자 마스크 쓰고 갈 준비를 하세요? 앵커는 항상 I may be wrong. 난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의원님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